오늘 축구협회가 아직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축구계 관계자가 한 매체와 인터뷰를 하면서 박주호와 박지성, 이영표에 관한 축구계 소문을 전한 것입니다. 축구계에서는 박주호는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에이전트와 계속 접촉했다. 박주호는 자기 사람을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앉히려고 힘썼다.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아서 폭로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주장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결국 지난 홍명보가 인터뷰에서 박주호에게 커넥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의도적인 폄하 발언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홍명보가 박주호가 자신이 커넥션을 이용해서 외국인 감독 선임에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발언했을 때 언론에서는 홍명보가 단어를 잘못 사용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커넥션이 아주 부정적인 표현이고 축구계에서는 보통 학연, 지연 등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을 때 커넥션이란 단어를 쓰기 때문입니다. 홍명보가 후배인 박주호를 커넥션을 끼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작을 펼친 것처럼 극단적인 비난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축구계 관계자의 폭로로 홍명보와 축구협회가 박주호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에이전트 회사와 접촉하면서 공작을 펼쳤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이제 와서 돌아보면 홍명보의 커넥션이라는 표현이 실수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홍명보는 박주호 의원의 충격적인 폭로에 대해 박주호의 커넥션 정도로 폄하해버렸습니다. 박주호 위원이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폭로를 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커넥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박주호가 자신의 커넥션을 이용하면서 많은 활동을 했다. 그런데 잘 안되다 보니 비판을 한 것 같다. 이제는 그런 비판도 받아주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홍명보가 박주호의 발언에 대해 절대 긍정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커넥션 운운하는 것을 보면 유튜브 영상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박주호가 비판하려고 했던 것은 절차의 정당성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고 피해가려고 커넥션을 언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축구계 인사에 박주호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커넥션을 끌어당겼다는 비난이 터진 것입니다. 결국 홍명보도 처음부터 박주호에 대해 자기 장사를 하다가 안되니까 폭로를 했다고 비난한 꼴이 되었습니다. 여러 명의 축구계 관계자들은 기자들을 만날 때마다 커넥션이라는 단어를 꺼내면서 박주호를 비난했다고 합니다. 발언 내용은 거의 판에 박은 듯이 똑같은 레퍼토리였다는 것입니다. 박 의원은 제시마치, 후뱅아모림, 바스코 세아브라 등을 국가대표팀 감독 후보군에 올렸다. 박 의원은 토마스 투엘 감독 사단에도 연락을 취했다. 박 의원이 그들의 에이전시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안다. 박 의원이 자기 사람을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앉히려는데 힘썼다는 얘기가 돌았다. 그게 뜻대로 되지 않으면서 폭로로 이어졌다라는 주장입니다. 오늘 축구계 인사들의 비난은 더 충격적이게도 박지성과 이영표까지 겨냥했습니다. 박지성과 이영표에 대해서는 꽃길만 가려고 하는 비겁한 인간들이다라며 비난하고 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가대표 출신 축구인은 현재 축구계에 돌아다니고 있는 이영표, 박지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영표, 박지성은 비겁한 사람이다. KFA는 오래전부터 이영표, 박지성에게 손을 내밀었다. 한국 축구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상징적인 인물들 아닌가. 하지만 저들은 KFA에서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 힘쓰기를 거부해왔다. 외부에서 축구계를 비판하는 등 편한 길만 걸어가고 있다. 지금은 후배들을 하나로 뭉치게 해서 나아가게 해도 모자랄 판에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 저 사람들은 늘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목소리를 내왔다. 한국 축구가 진정 어려울 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한 선배들을 향한 배려는 없다. 그게 참 아쉽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비난을 축구계 인사들이 335 모여서 뒷담화하면서 다닌다고 폭로되었습니다. 이회택 회장의 최악의 꼰대 같은 충고가 축구계에서 공공연하게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말도 안 되는 인식을 축구협회나 꼰대, 축구계 인사들이 가지고 있다 보니 박주호에 대한 법적 조치라는 협박까지 나온 것입니다. 이미 박주호가 추천한 제시마치 감독의 선임 실패 과정은 뒤늦게 모두 폭로되었습니다. 축구협회가 처음부터 제시마치 감독을 거부하려고 터무니없이 연봉 제시 등 무례한 면접을 했다는 것이 알려진 것입니다. 처음 박주호는 위원들 중에는 마치 감독이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시마치는 이미 해외 축구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특별한 감독인데도 감독 선임을 위해 모인 전력강화위원들이 나는 모른다라는 행태를 보여준 것입니다. 박주호는 제시마치와 연락을 해서 한국에 관심이 있다. 다른 곳도 있지만 나는 한국이 최우선이다라는 의사까지 확인했습니다. 미국 국적인 제시마치는 오스트리아의 FC 레드불 잘츠부르크 감독직을 맡아서 황희찬, 엘링홀란, 미나미노 타쿠미들을 키워냈습니다. 이렇게 황희찬의 감독이었고 유망한 감독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인데도 전력강화위원들은 누군지 몰라라고 눈만 껌뻑 그렸다는 것입니다.
박주호의 추천으로 면접까지 진행되었지만 결국 축구협회는 제시마치를 품지 못했습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터무니없는 연봉 제시와 매너 없는 면접으로 축구협회에서 제시마치 감독을 걷어찬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놓친 제시마치는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 코파 아메리카에서 캐나다 대표팀을 이끌고 첫 출전에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박주호는 제시마치 감독을 추천했지만 연봉 등 여러가지 문제로 최종 무산되면서 그 후로 다비트 바그너, 마르쿠스 기스돌, 우르스 피셔, 졸트레브를 추천했습니다. 특히 졸트레브의 경우 투엘에게 직접 부탁해서 자신은 쉬지만 자신 제외 투엘 사단 전부 한국 의향이 있다고 컨펌도 받았다고 합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전 감독인 투엘과 친한 박주호가 직접 연락하고 확인한 졸트레브 코치까지 거부한 전력강화위원들입니다. 해외 감독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 보니 회의 내내 국내 감독 좋지 않으냐는 바람만 잡았던 것입니다. 박주호는 축협에서 우르스 피셔 감독을 거부한 것도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봉도 전성기 시절 150만 달러, 직전이 300만 달러였기 때문에 충분히 협상 여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르스 피셔는 스위스 리그 2회 우승 이후 유니온 베를린에 부임했고 분데스리가 1위 독주와 분데스 올해의 감독상까지 받은 인물입니다. 지난 시즌 전반기에 연패로 경질되었지만 매우 유능한 감독이라는 평가입니다. 이제 보면 축구협회는 외국인 감독은 모조리 거부했던 것입니다. 최근 또 다른 전력강화위원은 결국 돈이 문제였다면서 황당한 외국인 감독 접촉 상황을 폭로했습니다. 실제로 대한축구협회가 외국인 지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공개한 연봉 가이드라인은 충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3월 언론을 통해 알려진 최대 금액은 30억 원 안팎이었지만 협회가 전력강화위에 통보한 금액은 20억 원도 되지 않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폭로를 한 위원은 제시마치 감독이 왜 실패했는지 이해가 안 되었다. 마치 감독은 정말 한국행에 진심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박주호가 이미 마치 감독과 통화를 하고 강력한 부임 의사까지 확인했지만 결국 협상 과정에서 터무니없는 연봉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정몽규는 클리스만에게 250만 달러의 연봉을 주었고 위약금으로만 1000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주었습니다. 처음부터 홍명보를 염두에 두고는 박주호가 추천하는 외국인 감독 후보들에게는 모욕을 주면서 거절쇼를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홍명보는 오늘 손흥민을 만나러 현재 런던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지난 15일 스페인으로 유럽 코치 선임 때문에 출장 갔는데 갑자기 영국으로 날아간 것입니다. 결국 비행시간 등을 감안하면 만사 다 제쳐놓고 손흥민을 만나야 한다는 추태를 노골적으로 보인 것입니다. 이미 많은 축구 팬들이 홍명보가 손흥민을 만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한 것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결국 손흥민이라는 치트키를 또 사용하겠다는 축구협회와 홍명보의 꼼수가 나왔습니다. 이런 비난을 받더라도 손흥민을 만나는 것이 100배 남는 장사라고 본 것입니다. 본인들의 잘못은 모르고 착각 속에 사는 축구협회와 홍명보입니다.